혹시 바나나, 오렌지, 멜론처럼 너무도 평범한 It runs 과일들이 without 모르는 rest all the 사이에 time to 선생님이 filter heavy 콩팥을 metals in the blood, 망가뜨리고 있을 수 eliminate 있다는 channel 말씀을 toxins, 드리면 regulate blood pressure, and prevent 믿으시겠습니까? anemia.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오늘은 조금 급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진료실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아침마다 과일 스무디도 챙겨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의 콩팥은 이미 부어 있고 미세한 흉터가 쌓여 있고 역과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콩팥병은 너무 교묘한 병입니다. 콩팥이 붓고 아니 막히고 역과가 절반으로 떨어져도 사람은 평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열도 없고 찌르는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꾸준히 손상이 진행됩니다. 혈액 속 칼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폭탄처럼 쌓입니다. 인성분은 오래된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과당은 염증을 불붙이는 기름처럼 작용해서 콩팥 속 미세한 여과기인 네프론을 하나씩 하나씩 망가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음식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린다라는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이었죠. 그분의 아침 루틴은 늘 같았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멜론을 넣은 완벽한 건강 스무디. 비타민, 에너지, 자연 그대로의 선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미 약해진 그분의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한 잔의 칼륨이 거의 1400mg 가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맥이 들쭉날쭉해져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위험한 부정맥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때 린다 씨가 깨달았습니다. 과일도 약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구나. 모든 것은 지금 내 콩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어떤 과일들이 정말로 크레아티닌을 낮추고 콩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너무 늦기 전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곰치고 설명 파트. 이제 왜 그렇게 건강해 보이는 과일이 이미 약해진 콩팥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금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작용 자체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잘 안 빠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원래는 소변으로 나가야 할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가 마치 불안정한 전기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고르지 않게 뛰고 위험할 정도로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억울한 점은 그 직전까지도 거의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과당입니다. 많은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단기죠. 콩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과당은 염증을 키우는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콩팥 조직을 자극해서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네프론들이 조금씩 상처나고 굳어지고 하나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인 성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인 역시 조용한 적입니다. 콩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인 성분이 혈관 벽에 들러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으로 피를 보내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쉽고 고무 호스가 아니라 마른 유리관처럼 변해버립니다. 탄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면 여과 기능도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도 분명합니다. 9,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 당분이 매우 많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약 28%더 빨랐습니다. 단지 과일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거의 3분의 1이나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것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타는 듯 하지도 않습니다. 경고음도 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나는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과 이제 첫 번째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별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가장 강력한 친구입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평범해서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과 꾸준함이 사과의 진짜 힘입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하나에는 칼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3기, 4기이신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칼륨을 확 올려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사과는 콜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마치 똑똑한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붙잡고 장 속에서 인 성분을 붙들어 두고 그 인이 콩팥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 결과 콩팥의 역과 압력이 줄어들고 지친 네프론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과 클로로젠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몇몇 염증 관련 의학 연구에서 이런 성분들이 콩팥 염증을 최대 35%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속에서 붓고 타는 콩팥에 안쪽에서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1세인 다니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가장 건강하다고 믿으며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피 검사를 할 때마다 크레아티닌은 조금씩 올라가고 사구체 여과율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침 바나나를 껍질째 씻은 사과 한 개로 바꿔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6주 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때 다니엘 씨가 눈물 맺힌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저를 도와줄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콩팥이 필요로 하는 해답이 항상 약봉지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박한 식탁 위 과일 안에 담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차 앤 블루베리 만약 콩팥 노화를 막는 방패 같은 과일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블루베리를 말씀드립니다. 요거트 위에 살짝 뿌려 먹는 작은 파란 알갱이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여러 해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칼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콩팥 여과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칼륨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심장 리듬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적게 줍니다. 부드럽고 가볍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 짙은 파란색에 있습니다. 그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신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안토시아닌이 콩팥 염증을 최대 47%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47%? 거의 절반 가까운 염증의 불길을 꺼주는 셈입니다. 블루베리는 염증만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혈압의 출렁임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줍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혈당과 혈압이 한 번씩 튀어오를 때마다 콩팥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보이지 않는 망치로 한 번씩 맞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보이지 않는 타격을 완화해 줍니다. 수잔이라는 68세 은퇴 교사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잔 씨도 아침마다 바나나와 멜론이 들어간 스무디를 즐기셨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당과 칼륨은 상당히 높은 조합이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매달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뾰족한 이유는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스무디에 일주일에 3~5번 반 컵 정도의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몇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계속 떨어지던 사구체 여과율이 멈추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잔 씨가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블루베리가 하는 일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콩팥에게 진짜 쉼을 선물합니다.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방패가 쇠로 만든 방패가 아니라 작고 파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적포도, 보라색 포도 많은 과일이 콩팥을 보호해 준다면 이 과일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수리까지 도와줍니다. 바로 빨간 포도와
보라색 포도입니다. 이 포도들은 약해진 콩팥을 위해 준비된 조용한 약과 같습니다. 약으로도 채우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자연의 복구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포도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안에 수리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스위치가 켜지면 콩팥 세포 속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는 과정이 활발해지고 미세한 흉터가 조금씩 줄어들고 아직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해외 콩팥 전문 학술지 자료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에서 콩팥 기능이 6개월 만에 평균 22% 정도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단순히 더 나빠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망가진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4세 로버트 씨는 처음 내원했을 때 크레아티닌이 1.7이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혹시 더 진행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것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보라색 포도 한 줌을 식단에 넣도록 한 것뿐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키지도 않았고 비싼 보조제를 쓰지도 않았고 새로운 약을 잔뜩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후 크레아티닌은 1.4로 내려갔습니다. 숫자로 보면 0.3 차이지만 몸에서는 훨씬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허리 통증은 줄었고 걸을 때 숨이 덜 차고 오랜만에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세포를 수리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콩팥의 역과 압력을 안정시켜주는 자연이 만든 치료제입니다. 선생님, 콩팥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한숨 돌림 같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보라색 포도를 일주일 식단에 넣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에 따라 콩팥 기능에 따라 얼마나 드시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댓글에 포도라고 남겨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선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워를런넌 파인애플, 이제 많은 분들이 주말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한 가지 열대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약해진 콩팥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달콤한 맛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브로멜라인은 마치 미세한 청소부 팀 같습니다. 염증이 심한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부기를 만들고 막히게 만드는 단백질들을 잘게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막혀 있던 통로를 조금씩 열어주고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기로 가득 찬 방의 창문을 한 번에 활짝 열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칼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위험을 크게 올리지 않고 콩팥에 과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과 기능이 줄어든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브로멜라인이 몸속 염증 수치를 최대 42%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2%면 타오르던 염증 불길의 거의 절반을 약 없이 자연의 효소만으로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마리아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여성분으로 처음 오셨을 때는 다리가 많이 붓고 무겁고 아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고 밤에도 불편해서 자주 깨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갓선 신선한 파인애플 반 컵 정도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이 아니라 브로멜라인이 살아있는 생과일 그대로요. 8주 뒤 마리아 씨는 웃는 얼굴로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날이 많아졌고 몇 달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처음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약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노랗고 달콤한 과일 조각 속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콩팥을 쉬게 하는 힘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네4 식단 리듬 만들기 정말로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어떤 과일이 좋다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리듬, 즉 예측 가능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콩팥 리듬 회전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한 줄을 하나의 음악처럼 만들어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사과 섬유와 팩틴으로 부드럽게 청소하고 인부담을 줄이는 날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으로 깊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날입니다. 수요일, 보라색 포도세포 수리 기능을 도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날입니다. 일요일, 신선한 파인애플 브로멜라인으로 콩팥 주변의 붓기와 염증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굳이 뭔가를 더 먹으려 하지 말고 몸이 그동안의 것을 잘 정리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냥 두는 날입니다. 보시면 각 과일의 역할이 모두 다릅니다. 섬유, 한겸, 수리, 효소. 이 네 가지가 한 주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밤낮으로 선생님 콩팥을 지켜주는 자연 갑옷들 만들어줍니다. 마크라는 58세 엔지니어분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은 1.9였습니다. 몸은 늘 무겁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허리는 자주 뻐근했습니다. 혹시 더 나빠져서 심한 단계로 갈까봐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딱 이 리듬뿐이었습니다. 약을 더 늘리지도 않았고 갑자기 격한 운동을 시키지도 않았고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3개월 뒤 크레아티닌은 1.5로 내려갔습니다. 0.4 차이지만 몸에서는 다른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덜 피곤하고 허리에 답답함이 줄고 다시 걷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큰 노력, 더 큰 긴장이 아니라 정리된 리듬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하고 꾸준하고 부드러운 계획. 콩팥을 살리기 위해 디자인된 한 주의 흐름입니다. 이 카웅 생활 습관으로 시야 넓히기,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선생님 콩팥이 좋아질지 계속 나빠질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도와줍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 진짜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과일을 골라 드시고 주간 리듬을 잘 지켜도 잠을 너무 적게 자고 늘 긴장하고 살고 짠 음식을 자주 드시고 물을 엉뚱한 방식으로 드신다면 크레아티닌은 결국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피만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모든 밤샘, 모든 놀람, 모든 한 모금의 물, 모든 나트륨 한 스푼을 다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더 딱딱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은 콩팥 속 미세 혈관을 보이지 않는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잘못 마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이키거나 하루 종일 거의 안 마시거나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콩팥 안의 압력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콩팥 속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소금은 정말 조용하지만 무서운 적입니다. 몇 가지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20분만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도 콩팥 검사 결과가 최대 30%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해외 클리닉 자료가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닌데 단지 몸을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 정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1000mg만 줄여도 만성 콩팥병이 더 심해질 위험이 약 22% 줄어든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나트륨 1000mg은 생각보다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큰 숨통입니다. 콩팥이 원하는 환경은 압박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덜 짜게 먹고 조금이라도 매일 움직이고 깊게 숨 쉬고 진짜로 쉬는 밤을 만들어주는 것. 몸이 이렇게 차분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콩팥도 조금씩 회복할 틈을 갖게 됩니다. 인데 마무리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선생님 콩팥을 더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은 손상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행동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는 화면 속에서만 머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리듬으로, 실제 보호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습관이 흔들릴 때, 마음이 지칠 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내용을 꼭 필요한 분과 나누어 주십시오.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친구, 이웃,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습관 때문에 조용히 콩팥이 상처받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딱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면 투석 같은 큰 치료를 피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3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매주 새 영상으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연구, 새로운 콩팥 보호법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내용 하나가 선생님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콩팥은 지금까지 평생 조용히 선생님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그 콩팥에게 작은 보답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지금 저장하기 한번, 공유하기 한번, 구독 버튼 한번. 미래의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조용히 일해온 콩파티, 그 선택에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